10월 2일 그날 한미 이것 결정 짓다. 뭘까요? 방위비 협상입니다. 방위비 협상. 보시는 것처럼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10월 2일 날 타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타결이 된 것은요. 첫 해 총액 인상률이 8.3%입니다. 8.3%.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과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금액 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이번에 적용된 금액은 아무래도 2026년 첫 해입니다. 1조 5,192억 원입니다. 2026년. 이게 2025년까지가 저거잖아요. 2026년은 1조 5,192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요. 국방비 증가율을 대비한 증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비 증가율. 이게 핵심이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합니다. 두 정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국방비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실제로 해봤더니 2026년 1조 5,192억 원이 2030년이 되면 1조 8,466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총 증가율이 31.6%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상한선은 무조건 5%를 두자. 5%를 넘어가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상한선이고요.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적용을 하자. 그러면 2%가 반영이 됐을 경우에 1조 5,192억 원이 17.2%가 늘어서 1조 6,444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안전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한국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내라 이거죠. 그래서 2020년에 1조 389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을 보면 1조 1,833억 원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고요. 2025년까지 1조 4,028억 원. 총 증가율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사이에 35%가 늘어났었습니다. 이게 17.2%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빠르게 협상은 했어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협상이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다시 협상을 할 겁니다. 다시 협상을 하면 아마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상이긴 하나 이게 여러분 참 웃긴 거는요. 힘 있는 나라는 그냥 파기하고 다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다는 뜻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한미군이요.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하고도 상황이 다릅니다. 주한미군은 바로 중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도 가까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는 게 주한미군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북한의 어떤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주한미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침공이나 중국의 어떤 발호 여기에 대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할 때도 저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합리적인 결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동북아의 어떤 평화, 안보, 번영을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방비 연동으로 지금 방위비를 부담을 하다가 이제는 물가 연동으로 방위비 부담을 바꿨다는 것, 이것은 좀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비가 높아지면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방위비까지 높아지니까 부담이죠. 부담이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로 하면 조금 나을 수는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한미군과 협상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